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약 100만 개 이상의 레고 브릭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이야기는 레고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거든요. 레고의 아류라 불리면서도 단 한 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기업. 레고가 절대로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시장을 파고들어 오히려 해외 매니아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브랜드. 바로 대한민국의 블록 완구 브랜드 옥스포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레고의 아류라고 손가락질 받던 이 국내 기업이 레고를 상대로 낸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에도 이름을 올렸어요. 레고의 역사를 다룬 에피소드에서 메가블록, 코비블록과 함께 당당하게요. 도대체 이 회사 어떻게 살아남은 걸까요? 그리고 레고를 상대로 어떻게 자신만의 틈새를 만들어냈을까요? 때는 1961년 부산의 한 작은 공장 동진공업사가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창업주 김은수 씨는 1971년 대구 칠성시장에 럭키 완구라는 완구 도매점을 차렸고 1978년에는 부산 국제시장에도 국제완구를 열었습니다. 1984년에는 파파토이라는 이름으로 장난감 총과 자동차 등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옵니다. 1992년 회사명을 옥스포드 산업으로 바꾸고 본격적으로 블록 완구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당시 레고는 이미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옥스포드는 대담한 선택을 합니다. 레고랑 똑같이 만들자. 정말로 그랬습니다. 초기 옥스포드 블록은 레고와 정확히 같은 규격을 사용했고 지금도 레고 블록과 교차 사용이 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는 그냥 복사만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금난으로 도산한 다른 블록 제조업체들의 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면서 기술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동물왕국 시리즈를 출시해 첫 히트를 치고 1995년부터 소블록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1996년에는 부산 사하구 신평동으로 공장을 이전하고 주식회사로 법인화했으며 1997년 제2공장, 2002년 제3공장을 연달아 준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드시죠? 레고 카피캣 브랜드는 세계에 수백 개가 있는데 왜 옥스포드만 살아남았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레고에는 오랫동안 지켜온 철칙이 하나 있었죠. 전쟁이나 군인을 소재로 한 제품은 만들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아이들에게 폭력성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죠. 레고가 안 한다는 건 시장에 공백이 있다는 뜻입니다. 옥스포드는 이 빈틈을 정확히 찌릅니다. K1 전차, 자주포, 상륙장갑차, 공격 헬기, 미니 피규어용 소총 소품까지 넣은 밀리터리 시리즈 코브라 전투단을 출시했고 이게 그야말로 대박을 터뜨립니다. 당시에는 레고 규격 호환 밀리터리 블록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사실상 없었거든요. 그리고 임진왜란 시리즈, 광개태대왕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한국 역사를 소재로 한 밀리터리 라인업을 확장해 나갑니다. 거북선과 판옥선도 이 시기에 함께 등장했죠. 이 제품들은 전 세계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독보적인 컨텐츠였습니다. 심지어 중국 완구업체 슬로반이 광개태대왕 시리즈를 거의 그대로 베껴 출시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짝퉁에 짝퉁을 만드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역설인지 아세요? 레고를 카피했다고 비웃음받던 옥스포드가 이제는 자신이 카피당하는 브랜드가 됐다는 겁니다. 옥스포드는 밀리터리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옥스포드가 꺼낸 두 번째 카드는 콜라보레이션 전략이었습니다. 2004년 옥스포드는 미국 월트 디즈니 컴퍼니로부터 라이센스를 확보합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라이센스 심사를 진행하는 디즈니가 선택한 제조업체라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에서 크레오 상표로 팔리는 트랜스포머 블록 완구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해외 대형 IP를 가진 기업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조 파트너로 인정받은 거죠. 이후 옥스포드의 콜라보 목록을 보면 그 폭이 어마어마합니다. 헬로키티, 짱구는 못 말려, 카카오 프렌즈, BTS, 또봇, 무한도전, K리그, 그리고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가게를 블록으로 재현한 세트는 완구 매니아들 사이에서 퀄리티로 호평을 받으며 어른들도 사고 싶은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실 프랜차이즈와의 협업은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성인 소비자들도 수집하고 싶은 오브제로 브랜드를 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옥스포드가 선택한 또 하나의 생존 전략은 직접 싸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레고의 시리즈와 비슷한 라인업을 보면 옥스포드는 레고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합니다. 레고가 10만 원이 넘어야 제법 볼륨 있는 세트를 살 수 있는 반면 옥스포드는 같은 테마를 훨씬 저렴하게 즐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 레고에 비해 블록의 정밀도나 내두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는 존재합니다.
80년 이상 블록을 만들어온 레고의 기술력을 따라잡기엔 아직 체급 차이가 있죠. 설명서가 불친절하거나 부품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도 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AS 서비스를 운영하며 불량 부품을 교환해주는 대응은 중국산 유사품들과는 확실히 다른 서비스 마인드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옥스포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중국산 짝퉁 블록이 시장을 잠식하던 상황에서 국산이라는 타이틀은 소비자 신뢰에 있어 중요한 차별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스포드 앞에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 블록 산업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슬로반, 래핀들과 같은 중국 블록들은 초기 단순한 저가 모조품이었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자체 설계 테크닉 제품을 만들고 개인 디자이너와 협업하며 전동 기믹까지 넣어서 레고 마니아들도 구매를 고민하게 만드는 수준이 됐습니다. 실제로 2020년대 전후로 일부 중국산 밀리터리 블록의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옥스포드가 개척한 시장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체급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은 방대한 테크닉 제품군을 자체 설계할 수 있는 산업 규모로 성장했지만 한국 시장에서 이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옥스포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옥스포드는 왜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레고가 영원히 하지 않을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고의 원칙은 앞으로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레고 브릭 규격으로 된 현대 한국군 케이트 탱크 세트를 팔지 않습니다. 옥스포드 외에는요. 둘째, 콜라보레이션은 쉽게 복제되지 않습니다. 헬로키티, 짱구, 카카오 프렌즈 같은 인기 IP와의 라이센스 계약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오랜 신뢰와 제조 품질이 뒷받침돼야 가능한 계약들이죠. 중국의 저가 업체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셋째, 국산이라는 정체성은 오히려 강해지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네 글자는 글로벌 소비 트렌드에서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K 컨텐츠, K 문화의 전 세계적 인기와 함께 한국 전통 소재를 다룬 옥스포드 제품들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만들지 않는 거북선 블록 세트, 이순신 장군 미니 피규어, 조선수군의 판옥선, 이건 한국 기업만이 만들 수 있는 컨텐츠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레고의 짝퉁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출발한 옥스포드는 레고가 절대 진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밀리터리 시장을 선점하고 레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고 헬로키티부터 BTS까지 이어지는 콜라보레이션으로 성인 팬덤까지 끌어들이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레고를 이기려 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옥스포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압도적인 1위 강자가 있는 시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 생존 공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1위와 정면 승부하지 말 것, 1위가 하지 않는 것을 찾을 것, 내가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옥스포드의 CEO라면 중국 블록 산업의 급성장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